또다시 하락으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상승하던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기본 조정이 이 상승폭 대비해서 38.2% 조정 자리는 기본 조정 자리입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0% 조정 자리, 61.8% 조정 자리, 차례차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피보나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폭을 계산을 해보면 61.8% 조정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받는 폭이 역시 마찬가지로 61.8% 조정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전체 상승 폭의 61.8% 조정 자리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체 상승 폭의 61.8%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이 11월부터 만들었던 이 상승 추세로 움직였던 시장에서 상승 이후의 조정폭은 61.8% 조정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이후에 시장은 상승 추세선을 갭으로 이탈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슬슬 밀리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8.2% 조정 자리까지는 내려온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50% 조정 자리,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61.8% 조정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배열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이 조정받는 폭이 61.8% 조정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역배열로 진행되는 시장에서 이 반등 이후에 조정폭이 작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이 38.2% 조정자리, 50% 조정자리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빨간색 21선을 돌파하고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시장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날 21선을 종가 최저가 음봉으로 이탈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에 계속 부딪히는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21선 이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21선만 남겨두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자리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 빨간색 21선 아래에 있다가 21선 위로 돌파를 합니다. 돌파 이후에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21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돌파하고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21선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21선을 돌파하고서 21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괜찮은데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이고요. 이 21선 위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조정받아야 될 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면서 21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반등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큰 흐름에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할 텐데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구간부터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 한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항상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월 초에 폭락이 나온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매수할 종목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차트가 코스닥 차트이고요. 이 아래 차트가 바이넥스 차트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될 수가 있냐면은, 시장은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틀면서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을 만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배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정배열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바이넥스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배열 종목이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중이면서 정배열 종목이죠. 이런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은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넥스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던 주식이죠. 이렇게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이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후보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고요. 이후를 보게 되면은 시장은 폭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이넥스는 이 하락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올라왔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지금 구간도 볼까요? 시장은 이날 갭으로 이탈한 이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넥스는 개파락이 나왔지만 양봉으로 돌렸고요. 시장은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넥스는 이 앞전의 저점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흐름 역시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장 뒤에는 또다시 좋은 시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만이 향후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